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외환시장 문제인데요. 네, 이게 57회에도 나왔고 58회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환 환율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꼭 명심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항상 외환시장 그 그래프 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이득인가? 환율이 상승됐을 때, 하락했을 때 누가 이득인지 여러분들이 꼭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22일 날 게시가 되었고요. 58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이제 외화 수요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프 문제 같죠? 그래프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그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P라고 뭐 가격 얘기하는데 환율도 가격이 있죠. 왜냐면 교환 비율이니까. 그리고 외화의 수량.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과 시장에서는 사과의 가격, 그리고 또 뭐 사과 인부 노동 시장에서는 임금, 웨이지, 그죠? 임금.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 이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지금 DS, 서플라이, 디맨드가 있는데, 자, 공급 곡선이, 그렇죠? 여기 S가 있고, 여기 수요 곡선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어떤 곡선이 움직였는지 보세요. 점선으로 움직였죠. 어디로? 예, 이렇게 움직였어요. 우리가 이거 보통 뭐라 그랬었냐면, 수요의 증가, 그죠? 수요의 증가죠. 수요량의 증가는 아닙니다. 수요량의 증가는 가격에 의해서 이 곡선 자체에서 이동하는 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얘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한마디로 수요가 늘어났어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변해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달러 자금 또는 외화 자금 여기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해서, 그러니까 외부, 그러니까 이 가격 얘기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 공부 곡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자, P 수요량의 증가, 그죠? 수요량의 증가. 그다음에 P 이외의 것들 수요의 증가. 수요의 증가에는 뭐 대체재, 보완재, 뭐 유행, 선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곡선 자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기본적으로 배웠었고요. 자, 지금 이 수요 곡선 D가 D 다시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한마디로 뭔가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이 달러, 이 어떤 달러, 보통 이제 주로 이제 달러 자금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 D에서 D 다시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환율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자, 1번을 볼게요. 한번 1번.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의 감소. 이건 환율 얘기가 아니라, 수출이 감소했어요. 수출이 감소했다? 그러면 달러의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얘는 공급의 문제이겠구나.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급의 증가 감소인지 수요의 증가 감소인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똑같이, 자, 그럼 1번.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의 감소, 공급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S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 푸시면서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2번. 우리나라 대학생 해외여행의 감소. 해외여행을 안 가요.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죠. 감소.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겠죠.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답이 아니겠죠. 자, 3번.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공장 설립 증가. 해외에다 공장을 막 짓게 되면 우리나라 돈을 짓는 게 아니죠. 달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달러를 주게 되니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찾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우리나라 주식을 구매하는 외국인의 증가. 우리나라 주식을 살려면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져와서 사겠죠. 물론 그냥 갖고 온다는 표현보다는 좀 투자 개념이니까 뭐 송금을 했든지, 그렇죠? 어떻게 이제 결제를 했을 텐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보유하는 외환 보유고가 증가했겠죠.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증가한 거죠. 그럼 공급 곡선이 움직여야지.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이 움직이면 안 되고. 5번.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 국내로의 송금 증가. 해외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달러를 벌어서 한국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면 달러의 공급이 어떻게 된 거죠? 달러의 공급이 증가한 거죠. 지금 찾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 것을 찾는 거죠. 수요가 증가한 것을 찾는 것이니까 답은 그렇죠. 이렇게 3번. 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 공장의 설립이 증가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구나.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 자꾸 연습을 하셔서 이게 딱 보는 순간 오케이. D 오른쪽 이동. 그럼 달러 수요 증가. 뭐야? 그래서 3번. 딱 빨리 잡고 지나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저렇게 그래프 나오게 되면 자, 사과 시장이면 사과의 가격이고요. 사과 일꾼들, 그렇죠. 뭐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고용하려면 그때는 임금이 피가 되겠죠. 임금. 그다음에 이거는 사과 가격. 그럼 사과 수출 또는 수입, 특히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또 중요해지겠죠. 그때는 환율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때 환율이 기본적으로 1달러에 1,000원일 때 그러면 1.5달러는 1,500원짜리 사과다. 그러니까 비율.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도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가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데 1,000원일 때가 있고 800원일 때가 있고 1,200원일 때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좋을까?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항상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전에 올렸던 이제 문제 중에 이 문제도 똑같이 있었어요. 자,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득이 뭐야, 여러분들? 환율이 변화해서 이득 보는 사람들. 자, 읽어보면 이런 거 있었죠. 내가 지금 해외여행 갈 건데 예약을 했다. 얼마 주고 샀냐면 300만 원 주고 샀다. 근데 이거는 원래보다 환율 때문에 내가 20% 정도, 그렇죠? 내가 이득을 봤다는 얘기지. 그 20%는 얼마인데요? 그럼 딱 계산하게 되면 한 375만 원일 거예요.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여러분들 이제 왜 300만 원이 80%죠. 이런 거 이제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300만 원이 80%면 100%일 때는 얼마일까? 37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75만 원을 줘야 되는데 환율이 변해서 내가 그렇죠. 싸게 샀다는 얘기지. 자, 내가 하와이 여행 상품을 예를 들어서 달러로 이게 고시가 됐어요. 달러로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3,750달러 정도 되겠죠. 3,750달러짜리 하와이 여행 상품인데 나는 이거를 우리나라 원화를 주고 살 거라고 산 게 아니라 달러를 줘야 돼요. 그 얘기는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사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변하지 않아요. 이 3,750달러는 변하지 않고 내가 이득 본 이유는 3,750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원래는 375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300만 원만 주고도 3,750달러를 그렇죠. 내가 살 수 있었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0원이었을 때 3,750인데 300만 원으로 그러니까 375만 원이 아닌 300만 원으로 살려면 800원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뭐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3,750달러짜리 여행 상품을 원래는 375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300만 원만 주고 샀으니까 20% 내가 싸게 산 거죠. 그 얘기는 이유는 3,750달러짜리 여행 상품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다? 그렇죠. 환율이 바뀐 거지. 그러면 내가 달러를 살 때 1,000원으로 산 게 아니라 얼마 주고 샀다? 그렇죠. 20% 감액된 800원 주고 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1,000원에서 800원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환율 하락,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 그러니까 내 돈, 내 원화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저는 이득을 받겠죠. 그러면 수출상, 수입상 누가 이득을 볼까요? 당연히 수입상이죠. 왜? 달러를 사서 줘야 되니까. 수출상은 달러를 받아갖고 왔는데 은행에 갔더니 1,000원을 받을 줄 알았더니 800원 준대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환율 하락하게 되면 수출상은 안 좋고 수입상은 좋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또 좋을까요? 한국에서 유학 가는 철수 좋죠. 미국에서 유학 온 마이클은 안 좋죠.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아빠 문제 중에 여러분들 기러기 아빠들 좋을까 안 좋을까? 1,000원 주고 달러 사서 보내야 되는데 800원 주고 사서 보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자, 그걸 머릿속에 딱 생각하시고 자, 찾아봅시다. 1번. 달러와 채무를 상환하는 한국 기업인. 내가 지금 달러를 빌려왔는데 지금 상환할 때 달러를 사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0원이 아닌 800원이에요. 땡큐죠. 1번 끝. 나머지 시험장에서는 2, 3, 4, 5 안 읽고 지나가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험이 아니라 연습하는 거니까. 2번. 하와이를 여행하는 미국 거주인 아무 상관없죠. 지네 나라 자기네 나라 자기가 노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 가지고 전라도, 그저 경상도, 뭐 울릉도, 제주도 가서 노는데 뭐 아무 상관없죠. 환율 현재 이게 아니에요. 한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인은 예전에는 이 1달러를 주면 한국 돈으로 1,000원을 바꿔줬는데 지금 800원으로 바꿔주니까 안 좋은 거죠. 띡. 자, 4번. 미국에 수출하고 대금을 달러로 받는 국내 기업은 안 좋다 그랬었죠. 수출상이잖아요. 미국 기업의 주식을 매도해서 환차익. 자, 미국 주식을 매도했으면 달러 받겠죠. 한국 갖고 왔더니 800원이야. 띡.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는 계속 공부한 거니까 1,100원 되면 환율 상승,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 1,000원이 900원 되게 되면 환율 하락,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 여러분들 이제 안 헷갈릴 정도로 이제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래서 수출상은 언제 좋은가?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입상은 환율이 하락했을 때, 한국의 유학간, 그렇죠? 유학 온 마이클은 상승하면 좋은 거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철수는 환율이 하락하면